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아주 디테일한 기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아침에 저희 이광원 랩수장님도 발표를 좀 하셨지만 저희가 진행해온 이런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화하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오후에 저희 핸즈온 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설치부터 끝까지 아마 설명이 될 텐데 핸즈온 랩은 이제 인원이 35명, 45명 제약이 있어서 아마 못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별도 기술 세션이나 그런 것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인공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타코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혼종이라서 오픈스택, 셉,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햄, 그 외에 뭐 프로메테우스, 일라스트릭서치 굉장히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혼합되어서 구성된 솔루션입니다.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인 프로덕트화를 하지 않아서 어떤 로고에 쓸 돈 없어서 제가 나름 만들어 본 건데 그래도 공대치고는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 하면 각 호스트에 쿠버네티스가 설치가 되고요. 아주 뭐 간단한데 도커 혹은 컨테이너 런타임 엔진에 올라가고 그 위에 저희가 컨테이너화한 오픈스택의 서비스들을 각각의 다 컨테이너화한 오픈스택 컨테이너들을 쿠버네티스로 햄 기술을 이용해서 배포해서 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오픈스택을 잘 구축해서 쓰자이고 저희가 한 기술은 그걸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듯이 오픈스택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그런 기술을 총 합쳐서 어떤 타코라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코에 대한 이해는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 얘기부터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스택이 2010년 7월에 처음으로 어나운스 됐습니다. 퍼블릭하게 오픈스택이라는 게 나왔다. 다행히 아주 운 좋게 제가 딱 이 시점에서 오픈스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2010년 7월부터 오픈스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오픈스택이란 한 기술 갖고 이렇게 여기 서서 먹고 살고 있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뭐 저희 KT에서도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했었고 벤처도 잠깐 참여했다가 지금 SKT에서 이런 타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제가 2011년에 런칭을 해서 아주 좋은 분들을 운 좋게 만나서 9년 후 지금까지도 이런 커뮤니티가 이런 행사도 열고 좀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진짜 저희가 왜 타코를 하게 됐는지 얘기는 2016년에 시작이 됩니다. 2016년에 갑자기 저를 누군가 부르시더니 오픈스택을 내재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떤 그룹장님께서는 네가 만든 걸 쓰려면 너 스스로 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걸 가져와라. 안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또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재화에 대한 니즈가 어쨌든 SKT에서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SKT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자체 기술을 만든 놈을 쓰겠다고 하시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통신사에서 왜 오픈스택을 하는지 오픈스택은 클라우드인데 앞에서 설명된 부분이라 금방만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사는 뭐 LTE가 됐던 5G가 됐던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있고요. LTE부터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가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상화를 하면서 가상화된 그 NFV라고 하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VNF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들을 어딘가 올려야 되는데 통신사는 또 표준에 죽고 표준에 사는 회사들이다 보니 엣지라는 곳에서 너가 VNF를 올릴 때 이런 표준적인 구조를 가져라 해서 마노라는 이제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요. 통신사들은 보통 이 아키텍처를 전부 다 따라서 어떤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라는 애가 있고 얘가 실제로 가상화된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표준에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을 오픈스택으로 지정을 해서 이 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 세계 통신사는 어떤 통신 시스템을 가상화해서 올리기 위해서 오픈스택이라는 플랫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텔코 통신사에서 오픈스택은 그냥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니라 텔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신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 오픈스택은 버릴 수 없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 장표라서요. 처음에는 가상화로 시작했다가 점점 뭐 컨테이너화도 되고 어떤 컨테이너화 가상화된 게 아마 혼재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단순한 이제 가상화가 아니라 텔코에서도 어떤 가상화를 넘어선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까지 발전을 해야 되는 니즈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텔코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중요하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많이 필요합니다. 통신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IT 시스템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이런 니즈들을 보면 사실 통신사에서 오픈스택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스택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내재화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내재화를 하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저희 오픈스택에 대한 상용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그렇고 그런 회사들하고 잘 일하면 되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는 통신사에서 내재화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파악한 문제는 예전에 그린 그림인데 오픈스택을 상용화하려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코드를 가져다 잘 패키징하고 테스트해서 이런 패키징된 오픈스택들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자동화도 잘 하고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컨피규레이션 관리에 대한 자동화도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스택이 인프라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스토리지 솔루션들, 뭐 네뎁이라든지 EMC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 솔루션 혹은 네트워크, 시스코, F5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하고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서드 파티 인테그레이션도 굉장히 잘 검증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검증이 되면 실제로 어떤 그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각 클라우드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건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설계할 건지 스토리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요 잘 패키지된 오픈스택을 이런 컨피규레이션하고 이런 형상에 맞춰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되죠.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상용 벤더들은 이건가? 여기다. 사실 이 부분을 그 오픈스택의 상용화 버전을 갖고 있는 벤더들은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리소스를 가지고 항상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패키징을 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도 잘 도와줍니다.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설계에선 이런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오픈스택이 굉장히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양한 설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누가 됐든지 오픈스택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형상, 오픈스택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안정적으로 패키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벤더별로 어떤 정해진 기준을 정해서 이런 기능, 이런 형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을 해서 솔루션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원하는 아키텍처가 벤더가 갖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 아키텍처, 벤더가 갖고 있는 옵션하고 벗어나는 순간 사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픈스택이 오픈소스 이제 소프트웨어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다 되는 기능들인데 또 이걸 우리가 원하는데 이런 형상을 원하는데 이게 벤더에서 내부적으로 솔루션 로드맵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라면 여기서부터 굉장한 그 나이트메어들이 고생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생들을 하다가 사실은 앞단에서 패키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도 테스트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이런 그 패키징하는 테스트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벤더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저희가 원하는 그 테스트를 사전에 넣는다든지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만들기가 굉장히 제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구축까지 잘 하고 나면 사실 오픈스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구축까지 잘 했어요. 그다음에 오픈스택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오픈스택도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항상 패치할 일도 생기고 뭐 버그 패치가 됐던 혹은 핫픽스 기능성 패치가 됐던 패치가 할 일도 생기고 장애도 발생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픈스택이 이런 그 운영을 하기에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장애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에 가장 힘든 너무나 힘든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안고 저희가 오픈스택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오픈스택 아키텍처인데 좋은 말로 하면 루즈리 커플드도 있고 그다음에 API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은 API로 통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내에서도 뭐 어떤 다이렉트 콜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Q를 이용해서 Q 통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 API 기준 혹은 Q 기준으로 잘 분산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플러그인 형태의 구조가 잘 되어 있어서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면으로 보면 복잡합니다. 그림만 봐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설치하기도 어렵고 설치하다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어렵고 얘를 그러면 패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얘네들한테 영향도가 어떻게 갈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오픈스택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모두 다 알았습니다. 오픈스택은 운영하기 어렵다. 설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오픈스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픈스택을 잘 아는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없으면 안 된다. 사실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동화 기술이나 그런 것들로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사실 수년에 걸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볼까라고 하다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원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저희가 인프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끼리 API로 통신을 하고 각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어떤 컨셉하고 되게 비슷하시죠? 마치 MSA 같은 잘 분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API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이.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MSA 아키텍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들을 컨테이너로 잘 묶어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듯이 그러나 오픈스택도 어차피 소프트웨어고 오픈스택 시스템도 어차피 잘 분산된 구조로 구성이 돼 있는데 why not이죠? 왜 쿠버네티스에 올려서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처럼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배포하기 쉽죠. 그다음에 패치나 업그레이드하고 쉽고 롤백하기 진짜 쉽고요. 스케일아웃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하게 어떤 그 컨테이너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토 힐링 해주는 기능도 있고 사실 쿠버네티스가 가지는 장점들을 만약 오픈스택 배포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2016년에 이 형상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팀이 그렇게 뭐 수십 명이 있는 팀도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생각했다고 해도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개발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찾아봤습니다. 막 인터넷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ATT 컴데브는 AT&T의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팀이고요. 오픈 소스 커뮤니티 개발팀이었고 그다음에 SFCC는 SAP라는 회사 아시죠? SAP에 있는 이제 개발팀이었습니다. 얘네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사실 이게 3년 전 오늘 스크린샷 뜬 건데 얘도 3년 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다 닫히고 이제 업스트림 프로젝트로 넘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 초기 단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티 갔을 때 행사 갔을 때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저희가 가진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을 하지 않아도 같이 맨 땅에 헤딩을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컨셉은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자체를 어떤 저희의 인프라스트럭처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쓰는 컨셉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지? 당연히 개발을 먼저 해야죠. 근데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미 밖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굳이 저희 팀 내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 팀이 이 개발한 거를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차라리 AT&T의 개발팀 혹은 SAP의 개발팀이 하는 일을 저희도 받고 그쪽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AT&T하고 같이 그런 기술들 뭐 햄을 오픈스택 컨테이너를 햄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같이 이제 좀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은 운 좋게도 처음부터 약간 업스트림 형태로 어떤 글로벌하게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개발의 정책은 이제 업스트림 퍼스트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을 업스트림에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업스트림에 개발된 거를 다운스트림 내려서 받는다.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거는 위로 올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개발은 업스트림에서 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 정책은 오픈 소스로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 소스라는 거는 내가 개발하는 오픈 소스를 항상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커스텀 코드를 내부에 가지는 순간 어차피 사일화되고 결국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 솔루션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사실 이걸 하려면 저희가 개발하는 걸 업스트림에 받아주세요라고 던졌을 때 업스트림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 저희 위치도 이 기술을 하는 그 그룹 사이에서는 개발팀의 위치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부분이 거의 100%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이렇게 이제 잘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업스트림에서 개발을 하면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서 무조건 쓰지는 못하거든요. 소스 코드를 받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저희도 패키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CI, Continuous Integration Pipeline은 어떻게 보면 없으면 뭐 프로젝트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보시면 코드 수정을 하면 PR은 어떻게 하고 유닛 테스트 어떻게 하고 머지는 어떻게 하고 도대체 소스 빌드 어떻게 하고 도커 파일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프로젝트들 뭐 파이프 이런 이제 논의를 방에 모여서 화이트보드에 그려가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형태의 CI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왔죠. 고민은 보시면 그럼 개발 환경은 어떻게 자동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젠킨스는 어떤 잡들이 있어야 되고 CI 파이프라인에 각각의 어떤 태스크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머리 아프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뭐 보통 다 갖고 있는 프로세스지만 커뮤니티 쪽에 있는 코드를 오픈스택 코드, 오픈스택의 뭐 콜라 코드, 햄 코드, 쿠버네티스도 오픈 소스죠. 쿠버네티스 코드를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나름대로 저희 내부에서 요거를 유닛 테스트를 하고 단위 컴포넌트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통과하면 통합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통합 테스트가 된 애들을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릴리즈하는 이런 기본적인 CI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오픈스택에 있는 오픈스택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요. 저희 내부에 있는 빅버켓 리포에 가져와서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합니다.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고 이 빌드된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잘 빌드됐는지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빌드한 컨테이너가 잘 이제 구성됐는지 알면 사실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진짜 간단한 형태로 돌려서 기본적으로 얘가 작동하는지 이제 아는 컴포넌트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실제로 얘를 도커 레지스트리로 푸시해서 나중에 통합 테스트 때 전체 오픈스택 구축 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관련된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오픈스택 햄은 컨테이너를 패키징해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한 자동화 코드인데요. 이런 것들도 햄 차트를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똑같이 유닛 테스트 돌리고 컴포넌트 테스트 돌리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제 초반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 8개월 동안 저희 팀이 한 일은
CI 파이프라인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저희 잘 알고 있던 그 외국 컨설턴트 또 한 명을 한 3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좀 초반에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하니까 저희는 앞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회사 내에서 8개월 동안 내재화를 하라고 시켰더니 8개월 후에 니네 뭐 했어? CI 파이프라인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픈스택 설치는 그거는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패키징은 아직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요. 니네 왜 아직도 CI만 하고 있냐? 그다음에 1년 예산을 다 CI만 쓰는 게 도대체 맞는 말이니? 그다음에 뭔가 워킹하는 애를 먼저 내놓고 이거를 했다고 한 다음에 뒤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대놓고 열심히 하느냐,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챌린지도 많이 이제 받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굽히지 않고 CI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어서 일단 이게 완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완성도 있는 어떤 패키지를 굉장히 빠르게 저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자동으로 돼서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많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 이 파이프라인을 초반에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CI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고요. 뭐 그래서 그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레질리언스 테스트 툴,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죠. 컨테이너로 설치를 해놓고 이게 케이오스 몽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오픈스택에 이제 컴포넌트들이 컨테이너로 설치를 되면 이 오픈스택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랠리 테스트라고 오픈스택 VM을 생성하고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그런 테스트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테스트를 돌리는 중간에 저희가 개발한 쿠키 몬스터라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랜덤하게 하나씩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랜덤하게 죽더라도 오픈스택 서비스에 이상이 없어야지 이게 최종 단계,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의 최종 단계를 이걸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지나가게 돼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쿠키 몬스터는 저희가 초기 프로젝트 이름이 오레오였습니다. 이렇게 오레오를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있죠. 쿠버네티스에 오픈스택도 올리고 이렇게 층층이 올린다고 해서 오레오로 했다가 타코로 바뀌었는데, 오레오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오레오 과자를 먹어치우는 애라고 쿠키 몬스터라고 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런 자동화된 레질리언스 테스트까지 하는 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의 변경 사항을 저희가 받아와서 이 변경 사항이 저희 솔루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검증을 해서 사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변경 사항 하나가 생기더라도 이제 보시면 이제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변경된 쿠버네티스로 간단한 샌드박스 VM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그 햄 차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햄 차트 오픈스택을 실제로 돌립니다. 사실 그래서 오픈스택이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으면 뭐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디플로이먼트 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런 변경 사항을 전부 다 푸시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쿠버네티스 하나가 바뀌더라도 사실 이 바뀐 게 저희가 배포하는 오픈스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의 이제 검증들을 거쳐서 하나의 변경 사항이라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미리 파악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많은 그 착오들과 고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증할 게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고, 또 너무 복잡해지면 사실 CI를 빌드한 또 목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찾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저희는 아마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정도까지는 온 것 같고요. 데브옵스까지는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CI 쪽 상용화를 하면서, 사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상용을 하면서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CI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오케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햄 차트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한 배포 패키징하고 배포 자동화 툴입니다. 그리고 햄이라는 기술이 그런 배포 자동을 하게 만드는 단위를 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앤서블에서는 플레이북하고 똑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스택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차트들, 뭐 노바 차트, 뉴트론 차트, 신더 차트 이런 차트들이 한 열 몇 개 이상 존재를 하게 되고 오픈스택을 설치하려면 이 열 몇 개에 대한 차트를 저희가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픈스택은 각 서비스별로 디펜던시가 있어서 어떤 게 먼저 설치돼야 되고 어떤 게 나중에 설치돼야 되고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한다고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배포를 할 때는 매뉴얼하게 차트에 번호를 적어놓고 하나씩 실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다수의 차트를 서로 간의 디펜던시를 저희가 잘 디파인해서 자동으로 서로 디펜던시를 체크해가면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큰 고민이었었고요. 그거를 위해서 아마다라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AT&T하고 같이 AT&T가 주로 만들어서 저희가 컨트리뷰션하고 쓰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다는 에어십 프로젝트의 서버 프로젝트고 이 멀티플 햄 차트를 디펜던시를 관리해 가면서 싱글 야물 매니페스트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하나의 아마다 야물 매니페스트고요. 여기 보시면 마리아DB 차트에 들어가는 밸류들, 마리아DB가 뭐 리플리케이션이 몇 개로 들어갈지, 이미지는 뭘로 쓸지, 뭐 그다음에 볼륨은 어떤 볼륨을 쓸지라는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밸류들하고 SED 차트, 그다음에 레비덴큐 차트 이런 여러 차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한 밸류들이나 컴피그들을 이런 하나의 매니페스트에서 합쳐서 디파인을 할 수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보시면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저희가 오픈스택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 그룹은 뭐 스텝 프로비저너, 인그레스, SED, 레비덴큐, 맨캐시티, 마리아DB라는 차트를 가지고 있고요. 오픈스택 서비스라는 그룹은 뭐 리퍼트, OVS, 키스톤, 글랜스, 신더라는 오픈스택의 차트를 갖고 있고 모니터링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룹은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알런 매니저 뭐 이런 모니터링 관련된 거, 로깅 인프라는 LDAP, 일라스틱서치라는 그러니까 로깅 관련된 그 차트들을 갖고 있는 그룹을 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 아마다를 어플리할 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그룹, 오픈스택 인프라하고 오픈스택 서비스는 이번에는 설치를 할 때 로깅하고 모니터링을 설치를 하지 않겠다. 커멘트 아웃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마다 어플라이를 돌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디파인된 차트를 찾아서 디펜던시를 서로 체크하면서 이 두 개에 대한 서비스를 설치를 합니다. 로깅하고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싶으면 이 코멘트만 떼어내고 4개를 한꺼번에 돌리면 4개가 한꺼번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매니페스트에서 내가 설치할 차트뿐만 아니라 내가 그룹으로 지어놓은 어떤 서비스를 설치할지 안 할지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저희로서는 상용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니페스트를 잘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이트에 이제 설치를 할 때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10개 사이트에 설치를 해야 된다. 매니페스트가 10개가 생기는데요. 이게 그 모든 차트의 밸류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매니페스트가 좀 깁니다. 근데 10개 다른 매니페스트를 보니 90% 이상은 겹치는 내용들이고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들어가는 게 사실 10%도 안 돼. 한 5% 정도 되는데 뭐 항상 10개의 매니페스트를 다 관리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매니페스트를 고치면 9개를 똑같이 다 고쳐야 되니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을 하다가 안 되겠다. 매니페스트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매니페스트 중에서 글로벌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는 공통된 부분과 각 사이트별로 차이점이 생기는 거를 2개로 나눠서 글로벌하고 로컬 사이트 체계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쪽에 변경되는 게 있으면 글로벌 쪽만 변경하면 자동으로 10개의 사이트가 각각의 사이트 야물을 가지고 10개의 아마다 매니페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서 실제로 굉장히 다수의 그 상용 구축 혹은 그 환경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걸 함으로써 한에 있어도 굉장히 많은 에러하고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다 역시 저희가 어떤 타코라는 솔루션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자동화가 지금까지 말한 거긴 한데 초반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베어메탈 프로비저닝은 이제 저희 권한이 아니었고요. 셉은 별도의 팀에서 셉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차피 하는 김에 베어메탈 프로비저닝부터 시작해서 호스트 설정 잡고 셉 설치하고 쿠버네티스 설치한 다음에 오픈스택 설치하는 전 과정을 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이 앞에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는 쿠버네티스 설치, 오픈스택 설치 두 개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툴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러다 보니 사실 앞쪽에 베어메탈 프로비저닝이나 셉 설치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 오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많은 서로 트러블 슈팅을 하는 어려움이 생겨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자동화를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엔서블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베어메탈 프로비저닝은 오픈스택 아이로닉 프로젝트로 하지만 이 아이로닉 프로젝트를 엔서블 플레이북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스텝 설치, 그다음에 필요한 레지스트리 설치까지 엔서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엔서블 플레이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설치는 저희가 큐브스프레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쓰는데도 얘도 엔서블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하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다를 가지고 실제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이런 자동화 체계를 가지게 됐고 이 전체를 엔서블로 랩핑을 해서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 하나로 이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타코 혹은 저희 내부적으로 타코 디플로이먼트 자동화라고 해서 타코 플레이라고 한 툴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픈하는 것도 사실 요 타코 플레이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니어 퓨처 쪽에는 그다음에 셉을 쿠버네티스 위에 오퍼레이터 모델로 어제 핸즈온 실습 때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있고 기존에 오픈스택하고 로깅 모니터링 알러팅만 하던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쿠버네티스 위에 다양한 툴셋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쪽에 갖고 있는 소나라는 기술로 네트워크 프로비저닝이나 컨피규레이션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 타코 플레이를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코라는 거를 그래서 만들어냈고요. 이런 오픈스택 햄 에어십은 저희가 주로 업스트림에 중요하게 참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구축들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가 원래 오픈스택을 하려고 타코를 만들었는데 오픈스택이 들어간 곳도 당연히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만 단독으로 들어간 데도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 GPU 클러스터라든지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올리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타코라는 건 오픈스택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픈스택을 오픈스택이라는 태그를 딱 떼고 보시면 저희가 한 거는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마리아DB 클러스터로 올리고 레비덴큐 클러스터로 올리고 웹 서비스 올리고 API 게이트 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실제로 쿠버네티스에 올리는 작업들을 한 2년간 해오다 보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올려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내에서 저희는 오픈스택은 필요 없는데요. 쿠버네티스가 필요합니다. 라는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 이제 쿠버네티스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타코라고 해서 오픈스택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픈스택을 하는지 쿠버네티스를 하는지 우리 팀은 오픈스택 개발팀인가 쿠버네티스 개발팀인가 이제 이런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상태가 되면서 로고도 바꿔버렸습니다. 오픈스택만 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저희는 쿠버네티스만 합니다. 오픈스택이 없으셔도 쿠버네티스만 필요해도 저희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로고를 타코로 바꿔서 현재는 쿠버네티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위에 사용자들이 요구하면 오픈스택을 올려주는 혹은 다른 또 플랫폼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팀이 하는 일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다고 치고 지금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면 아까 앞에서 보신 건 사실
저희가 쿠버네티스 설치 단계까지는 앤서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앤서블이 굉장히 그 접근하기 쉬운 자동화 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자분들이나 기존의 이제 그 시스템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툴이고, 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앤서블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쿠버네티스로 사실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버네티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베어메탈을 프로비전을 하든 혹은 셉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오브젝트나 인프라 리소스 혹은 인프라 플랫폼을 저희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것도 만약 그 API로 그러니까 100% API를 이용해서 API만으로 쉽게 설치가 되고 설치된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형상 변경도 100% API를 통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상태보다 좀 더 진화된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형상의 인프라를 베어메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클라우드 위에 얹는데도 어떤 API 100% API 드리븐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행히 쿠버네티스 플랫폼 진영 쪽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커스텀 리소스로 정의를 하고 이런 거에 컨트롤할 수 있는 커스텀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어떤 리소스가 됐던 마치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 리소스처럼 이제 그 핸들할 수 있게 하는 체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만약 그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 앞에 말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kubectl로 everyth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가야겠다라고 저희가 진화 방향을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어십 1.0은 이제 AT&T 프로젝트인데 에어십도 2.0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가면서 저희하고 똑같은 방향을 바라봤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십 쪽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또 같이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어떤 CLI가 있으면 API를 할 수 있으면 베어메탈도 어떤 베어메탈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베어메탈 오퍼레이터를 컨트롤하고 쿠버네티스 API로 베어메탈도 설치하고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쿠버네티스 위에서 어떤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한 워크플로우 엔진을 이용해서 앞에 말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축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이런 디자인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현재 에어십 쪽하고 전략적으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코도 지금 있는 버전에서 다음의 아키텍처는 굉장히 완전히 100% 리스트럭처 아키텍처를 해서 이런 쿠버네티스가 실제로 얼티메이트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그 리소스의 프로비저닝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마저도 우리는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처럼 100% 다룰 수 있게 되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어플리케이션하고 떨어진 어떤 고정된 애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바뀔 때 인프라도 항상 같이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요구 사항에 훨씬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다양한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스택에서는 오픈스택 햄, 에어십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강원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픈스택에 이게 보시면 오픈스택의 5개 탑 레벨 프로젝트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미디어 쪽 이제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미디어향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인 MBMP 네트워크 베이스드 미디어 프로세싱과 이 MBMP 플랫폼을 얹기 위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술을 합쳐서 하나의 또 다른 탑 레벨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엠팩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텐데요. 만약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나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개발자 집단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어떤 글로벌에 있는 탑 프로젝트를 실제로 주도적으로 런칭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저희 팀 혹은 저희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타코라는 기술도 요 로드맵상에서 이런 인프라 기술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컨트리뷰션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어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디자인으로 가면서 어떤 그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나 클러스터 API 컨셉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같이 좀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AWS 2.0이라는 모습이 나올 때는 지금 갖고 있는 차별성이 없어지고 뭐 하나의 좀 동일된 프레임워크로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기술 셋, 아까 앤서블로 만들어진 전체 타코플레이 셋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차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재 요 GitHub 리포에서 현재 오픈을 한 상태고요. 소스 코드 자체는 기본적인 문서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픈을 하면서 사실 이런 타코라는 기술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같이 협력할 수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혹은 사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코 기술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좀 진화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요즘에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는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생태계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 가지고 내부에 상용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기술이 뭐 어디 기술보다 떨어진다, 뭐 아니면 니네 기술이 진짜 쓸만한 기술이냐 그런 것들은 되게 쉽게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하니까 엔드투엔드로. 근데 니네 거를 썼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술 지원도 누가 이거 운영은 누가 해줄래? 예를 들어서 우리 팀밖에 없다면 니네 팀이 만약에 어떤 외적인 요건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구축하는 사이트가 많아지면 도대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지원이나 구축 지원을 누가 할 거며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상용화로 쓸 수 없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얘기하고 그런 우려를 가장 많이 듣고 그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도 저희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파트너들 생태계가 넓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내부에 적용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기술을 모두 오픈을 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여할 수 있게 만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 파트너 체계가 만들어져야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좀 더 좋은 기술을 더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상용 적용하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합니다. 영어로 썼는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타코가 뭐 어떤 다른 기술보다 좋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셋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프로덕션을 그러니까 상용 적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튜닝된 좀 증명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나 회사분들이 저희 이런 경험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초반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뭐 사실 학생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먼저 공부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이 국내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 국내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개발자 커뮤니티 혹은 개발자 생태계 혹은 회사의 생태계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글로벌로 좀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저희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미국, 유럽 쪽에서 오고 있고요. 그들이 일하는 시간대와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저희 입장에서는 새벽에 이제 회의를 들어가야 되고 영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진행되는 속도에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 어떤 그 악의는 없으나 자연적으로 어떤 소규모 그룹의 한국에 있는 소규모 그룹의 개발자 그룹을 가지고는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 나가는데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너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욕심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내 개발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저희가 이런 좀 더 많은 개발자를 가지고 글로벌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도 좀 더 저희의 보이스를 낼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이런 그 커뮤니티로서 좀 더 강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좀 뭐 한 1, 2분 지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타코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오픈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그냥 뭐 회사라는 모자 벗고 실제 개발자로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뭐 길게는 못하지만 1시 20분에 저희 SKT 부스터 앞으로 오시면 간단하게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